네, 오늘 아침의 분위기는 미국장 또 하락이네요 라는 분위기고요. 조정 국면에 들어선 미증시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인사이트 열어보시죠. 네, 미국 증시 일제히 하락, S&P 500 조정장 진입입니다. 나스닥이 먼저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었고요. S&P 500 지수도 이어 지난달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해 조정 국면 접어들었습니다. 인사를 잊을 뻔했네요. 이항영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지금 산대지수 최고가 대비 하락 상황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전체적으로 주시장이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한 주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1.3%가 떨어졌고 S&P 500도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1.4% 떨어졌고요. 나스닥도 거의 2% 가까이 떨어지면서 주시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고가 대비로 결국은 S&P 500이요.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정확히 보면 오늘까지 10.13%가 떨어지면서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주시장 많이 떨어졌는데 무슨 조정, 이제 조정이냐 얘기하시겠지만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기준으로 보면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 우리가 조정이란 말을 쓰고요. 약간 15%는 중간에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간 심각한 조정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별로 쓰진 않습니다. 남은 20%가 이제 베어마켓 약세장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에서 어떤 시장에서의 흐름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S&P 500의 소위 조정의 진입이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게 보면 늘상 자주 있는 일이라는 걸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10.1개월 만에, 그러니까 1년에 1.1회에서 1.1회 정도 있는 건데 이번에 언제 이후 처음이냐면 2023년 10월입니다. 이렇게 보면 얼추 17개월 정도 만에 처음으로 지금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과거에 이렇게 됐을 경우 이제 많은 분들이 얼마가 더 떨어질 수 있느냐라는 걱정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0에서 다음 허들은 20% 약세장이 되겠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총 48번의 조정 국면에 진입된 역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요. 12번이 약세장까지 진입했습니까? 약간 절반에서 약간 못 미치는 정도가 1948년이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보면 그 정도가 들어갔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최근에 약간 좁혀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보면 15번이 들어갔었는데요. 3개월 이후에는 약 2.1% 주가는 좀 반등했고요. 6개월까지 보면 5%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이 표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그 이후의 역사적 표가 되겠고요. 1년 후에 되면 15.3%가 올라갔습니다. 상승 확률은 각각 60%, 73.3%, 86.7%가 되겠고요. 첫 1개월을 보면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주가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1개월은 그게 쉽지 않았다. 다만 첫 일주일은 약간 반등을 했지만 첫 한 달 동안에 보면 상승 확률도 40%, 절반이 좀 안 되고요. 평균적으로 좀 하락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정 국면이 얼마만큼 지속될 수 있을지, 언제 좀 바닥을 확인할 수 있을지가 다음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는 건, 말씀드린 건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들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긴급하게 다 조사해 온 건데요. 네. 조정 국면에 진입 시통이 되면 평균 지속 기간 언제부터 보셔야 되냐면 이번에 2월 19일이 고점이었거든요. 사상 최고가 한 달째 안 됐는데요. 그때 이후부터 며칠이 빠지냐면 거래일수로 71일이 빠집니다. 거래일수 71일이 빠지니까 얼추 보면 3달 정도라고 보셔야 됩니다. 평균입니다. 그때까지 하면서 주가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하락폭은 언제냐? 고점 대비 지금 오늘 10.3%가 떨어졌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15.6. 더 이상 떨어질 수도 있죠. 그거보다 안 떨어질 수 있고 아까 표에 나온 걸 그걸 근거로 하는 건데요. 평균 하락폭은 15.6%까지 떨어졌다는 것이 평균 사례였다는 거 먼저 일단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조정 국면은 얼마 만이냐? 17개월 만이고요. 보통 고점 대비 10%의 하락이 조정 국면이라고 하고 20% 하락이 약세장 진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조정 국면이 과연 약세장으로 진입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반등할 것인가의 기점에 놓여져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 변동성 장세에서 살아남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느냐. 올해 보면 글로벌 증시 중에서 미국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쪽에 들어갑니다. 가장 좋은 것 중 유럽이 상당히 좋았고 최근 들어서는 중국도 상당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이 그래프가 되겠고요. 특히 미국에서도 오른쪽 빨간 쪽이 뭔지 궁금하실 텐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시고 저도 역시 선호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성장주입니다. 성장주가 좀 많이 떨어졌고요. 이것들은 역시 매그7이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는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만 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취임 이후만 보더라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아마 이번 주까지 큰 재미 없기 때문에 아마 8주 연속 하락할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주식들 섹터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좀 마이너스 나가고 있고 플러스 유지하는 거가 필수소비재 그리고 유틸리티 그리고 금융주 정도만이 지금 그 트럼프 당선 이후에 좀 여전히 약간은 살아있는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대 지수 모두 취임식 이전 주가로 흘러내렸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그 중에 가장 앞서 있는 것이 매그7의 주식이 부진한 겁니다. 매그7이 상대적으로 지금 이익이 줄어드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전히 나머지 493개보다 이익은 증가율이 높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초격차의 해소 과정을 제가 작년 10월부터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다는 건데요. 그런 것에서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고 밸류에이션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진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들어서요. 지금 주가가 지금 상대적으로 강한 것은 메타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 전부 다 최근 한 달 동안 해도 재미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은 잘해보겠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모든 것의 처음이다 끝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주가 그동안 많이 올라간 것도 있었죠. 다만 우리가 골드만삭스도 얘기했고 오늘 잡지 앞선 코너에서 야드니 리서치에서도 얘기한 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관세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그리고 기업이면 기업 뜻대로 투자를 하기에도 멈칫하고 소비하기도 멈칫거리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주시장에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장 중요한 관세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말은 많죠. 10% 올린다, 25% 올린다, 뭐 50% 올린다 하다가 심지어는 일본 쌀에 대해서 700%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불확실성 나오니까 유럽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지금 보면 캐나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뉴스 보시면 계시겠지만 샴페인 있지 않습니까? 샴페인의 관세를 뭐 100%, 200%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 샴페인이 그렇게 올라도 별로 걱정 없습니다. 샴페인을 마시는 분이 뭐 특별한 행사 아니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근데 미국이나 이런 사람은 워낙 술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그 맥주값도 이미 오른다고 그러고 있는데 샴페인값 오르고 미국에서 위스키 생산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유럽이나 멕시코에서 오는 건데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이익 전망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골드만삭스 오늘 야르데니가 내는 것도 전부 다 이익 전망을 하향한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바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리세션의 확률을 올해 앞으로 12개월 내에 리세션 확률을 40%까지 올리는 그런 기간도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변동성은 어떠냐?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불가피하다고 계속 뭐 똑같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신뢰성이 여전히 유효하죠. 바로 이 그림이 되겠는데요. 눈높이는 약간 낮아질지 이익 전망은 계속 우상향되고 있는 것이 미국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지만 조정이라는 것은 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고속도로를 다닐 때 내리는 톨게이트에 대한 톨비, 고속도로 통행료랑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 하락은 매년 3, 4차례가 있는 것이 되겠고요. 오늘 같은 10% 하락은 연가 1회인데 지금 17개월 동안 없던 것들이 지금 한번 보여줬을 뿐이라고 보여줘야 되겠고요. 3년차 강세장이 언제 꺾일지 모르겠죠. 강세장이 꺾이는 건 20% 이상 떨어지면 꺾이는 것인데요. 3년차 강세장에서 현재 하락은 평균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장기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떤 적립식 분할 투자가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주시장은 꼭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꾸준하게 분산 투자 하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가장 분산 투자가 잘 되는 대표적인 주식이 뭐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퀄리티 있는 주식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벅스 S&P 같은 거거든요. 오늘도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겠고요. 분산 투자하면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는 주식뿐만 아니라 뭐 다 부동산도 하시면 주식 말고 또 하나. 한 10% 정도 금 정도 갖고 가면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금이 오늘 다시 한번 사상 최고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주식에 워낙 충격받아서 그렇지만 금 가격이 지금 준비됐는지 모르겠지만 금 가격이 오늘 사상 처음으로 $3,000를 찍었습니다. $3,000 사상 최고가 같고 제가 오늘 지금 네이버에서 확인해 보니까 네이버 금값이 사상 최고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타이밍으로 이길 자신이 없으나 늘 말씀드리지만 분산 투자로 여러분들 이 어려운 구간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타이밍으로 예측을 해서 이기기는 쉽지 않지만 네, 여러 가지 분산 투자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버크셔 서웨이도 오늘은 상승했고요. 미증시 다 빠졌는데 상승했고요. 금은 또 $3,000 찍었습니다. 자, 여기서의 힌트 얻어보시면 좋겠고요. 네, 미증시로만 봤을 때 뛰다가 쉬는 건 당연한 이치지요 라는 지금 시청자님의 댓글 감사드리고요. 예, 쉬다가 다시 뛰어야 하는데 여기서 좀 주저앉으면 안 되는데요. 자, 다음 헤드라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례 없는 단기 하락, 과거는 어땠나? 자, 좀 더 자세히 지금 단기 바닥의 탐색 구간이기 때문에 과거 통계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렇게 주가가 이제 단기간에 급락했을 경우에 보면 용수저까지 튀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제가 통계를 말씀드린 것이 되겠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통계적으로 과거의 긴 흐름을 보면 이런 조정 구간에 한 번 들어갔을 때 평균 지속 기간은 말씀드렸다시피 70일 정도 거래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요, 3주 이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불과 떨어지기 시작한 거가 2월 19일이거든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 상태에서 7.5%, 10% 이상 넘어선 하락을 했는데요. 참고적으로 7.5%가 3주 안에 사상치 효과에서 떨어진 적은 17번밖에 없습니다. 1953년 이후에요. 그럼 이후에 1개월 후에는 상승률이 3.6%였고요. 3개월에는 6.2%. 그리고 12개월 후에는 13.3%가 올라갔습니다. 각각 상승 확률은 88%까지 올라갔다는 것도 보셔야겠습니다. 다만 안 좋았던 기억도 있죠. 그게 가장 기억에 나는 거가 단기간에 더 많이 빠졌던 거. 이 정도 말고도 더 10%, 20%더 빠졌던 거가 바로 닷컴 버블입니다. 닷컴 버블에는 그렇게 단기간에 떨어진 이후에도 1년 동안 또 12%가 떨어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반대로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팬데믹 때요. 팬데믹 때 30일 만에 40%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후에 1년 동안 무려 또 40%는 급반등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 같은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느냐? 저는 반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쉽지 않은 이유는 지금 그 당시에는 팬데믹이라는 하나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팬데믹이 세상이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기억하기도 쉽지 않은 5년 전인데 지금은 출발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많이 올랐던 것도 있지만 많이 올랐던 건 상당 부분 해소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가장 큰 이슈거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거는 언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통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쉬운 구간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아직 빠진 그 구간이 이제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좀 분석 매일같이 체크를 하시죠. 자,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베란스에서 보도했습니다. 스타벅스의 고군분투. 오늘 종목 헤드라인은 스타벅스입니다. 최근 상황 어떤가요? 네, 스타벅스가 최근 상당히 반등하다가요. 전체 시장 분위기가 떨어져 같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스타벅스는 최근에 좀 자신감을 많이 피력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요. 브라이언 니컬이라는 또 하나의 스타 CEO가 작년에 9월인가 여기 새로 왔죠. 그 전에 이분이 있던 것이 치폴레인데요. 그때 오면서 얘기했던 거가 백투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스타벅스가 그동안에 이제 여러 경쟁 업체가 생기면서 메뉴도 많이 만들고 여러 가지 하고 뭐 이거 복잡한 걸 많이 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제 자기가 간 다음에 보니까 사람들의 추세에 트렌드에 좀 미치지 못한 것도 있고 경영 합리화도 못했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잡는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지역적인 커피숍, 지역에 대한 어떤 친화적인 것들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스타벅스의 모토가 있습니다. 그거가 영어로 세컨드 홈입니다. 두 번째 집을 만들겠다. 예를 들어서 집이나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아니라 뭔가 거기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 딱 그거를 이제 추구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 되겠고요. 스타벅스 가고 느끼신 분 계시겠지만 저만 해도 느낀 거가 메뉴가 너무 많아서 지금 복잡하거든요. 주문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 양반이 하는 거가 메뉴를 1년 동안에 걸쳐서 30%를 줄이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본질에 추구하는 것들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지난번 실적도 이익이 지금 전체적으로 좋지 않고 동일 점포 매출의 감소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바닥으로 하면서 올 한 해 자신감을 피력했다는 것도 여러분들 주가에 정말 회복할지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월가의 목표 주가는 최근에 많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 헤드라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항여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